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작가입니다. 제가 좀 보다가 졸아가지고 지금 새벽 이제 4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 공부하기 딱 좋은 시각이죠, 그죠? 저는 새벽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집중도 잘 되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공매 재개가 있었던 날이고 5월의 첫 시작일인데요. 조금 지수가 빠지기는 했어요. 그죠? 한 2%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 빠졌는데 이 정도는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달 드렸었죠. 좀 더 빠질 수 있다. 월요일 그리고 한 화요일 정도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고 예상을 해두고, 그리고서 이제 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쭉 밀리다가 이 금요일부터 1차 매수를 들어가서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해가지고 한 수요일 이후를 좀 반등 국면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큰 전략을 세워드렸었는데요. 1차 매수 하신 분들은 오늘 저점에서 2차 매수를 들어가셨으면 괜찮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화요일이죠. 화요일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때 제가 대충 한 980 1차 목표 드렸고, 그 다음에 2차 지점 960 정도 잡아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953포인트 정도까지도 본다라고 해드렸는데, 또 희한하게 여기랑 요 지점까지는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오늘 화요일인데요, 한 요 950선 포인트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려간다 하면요, 요 지점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지수대는 아니어가지고 적당하게 물량을 채우셔서 수요일 이후 이제 반전 양상 회복 국면을 한번 기다려보는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적어드렸던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바이오 쪽은 제가 고 PER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전달해드렸는데 종목별로 딱 짚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거는 그냥 제 소심함입니다. 소심함. 종목을 짚어드리면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감정이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전달드리진 않았는데, 제가 정보를 받은 거는 4월 초였어요. 4월 초였고, 요 지점에서 배터리,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이런 이제 대표적인 고 PER 산업군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그 기업들을 조금 받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이었어요. 그래서 4월 초면은 요 정도 됐겠죠, 그죠? 이 정도 지점에서는 제가 주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던져야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 만약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는데 그 반전 양상이 나오면 완전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전달드리지 못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면은 오늘 공매 보면요 14% 비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적지 않은 양이 나왔다라고 보는 편인데, 그 결과 6% 가까이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 이 지점에서도 또 더 밀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여기서 더 밀린다 그러면은 제가 최악이라고 보고 있는 시열 조정 그 바닥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 돼버렸는데, 이것까지 뚫어버린다면은 상당히 아플 수 있는, 고통이 심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너무 이 하락 구간이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셀트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하락 폭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하필 또 이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얘기를 들었던 종목들은 대체로 다 밀렸더라고요. 신빙성이 좀 있었나봐요. 그죠? 요 KMW 같은 경우는 뭐 25%가 가까이 나왔는데,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 빠졌죠. 그죠? 주가 수준이 뭐 만만치 않게 빠지고 있고, 10월 조정 때보다도 지금 저점을 더 낮춘 상황인데요. 염려가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8% 가까이 뺐군요. 이거는. 그래서 요런 종목들, 두산 PSR도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PSR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또 보면은 거의 뭐 10월 저점을 향해 가고 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고, 오늘 10% 가까이 밀어버렸군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뺐죠? 이것도 보면은 공매가 한 10%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그때 종목 진단할 때 좀 교체 매매, 반도체 쪽 좀 안전한 반도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철강, 정말 눈앞에 코앞에 그 실적이 딱 가셔야 되는 종목 위주로 좀 교체해두세요라고
그렇게나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다 이렇게 공매가 시작되면은 그 표정이 될 수 있는 기존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기존에 우리 국내 증시가 3월 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10% 가까이 단기 상승을 줬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상승 국면에 그 들어갔을 때 이 국면에 포함되어 있던 그 기업들, 상승폭이 좀 컸던 기업들은 당연히 공매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면 당장에 공매도 맹분을 너무 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로 봐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뭐 해봐야 기분 좋은 얘기도 아니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괜찮은 종목들을 뭐 이런 종목들도 심택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네요. 또 뭐가 많이 빠졌을까요? PSK 이런 종목은 또 그렇게 많이 또 빼지도 못했네요. 또 생각보다는요. 그렇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이런 종목도 많이 뺐으니까요. 부담 없이 이런 종목 위주로 교체를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까지 빼주면 좋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너무 욕심이겠죠. 그래서 4만원 초반대면요, PSK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이 되는 주가가 아니어가지고 요런 걸로 좀 바꿔두시는 거를, 요런 건 공매 못 치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걸로 좀 바꿔두시면은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한번 되짚어보면요, 교체 매매를 했으면 제일 좋은데 못하신 분들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좀 많이 팔았어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고요. 코로나 그 관련주들 쪽도 다 안 좋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반전을 줬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쵸, 이렇게 제가 어제 영상 찍어드렸는데 이 지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주가 수준이 말이 안 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좀 강한 반등을 줘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왔어요. 계속 팔다가, 그죠? 계속 개인만 사고 있다가 정반대 수급이 오늘 세게 들어왔네요. 세게 들어왔는데 이러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간이 한 하루 정도 더 있어줬으면은 제가 이거 자동차 쪽 저점 매수 한번 잡아보시다 해가지고 추천주로 딱 해볼까 하고 있었는데, 분석을 하자마자 이렇게 떠버리니까 뭐. 근데 지금도 쌉니다, 여러분. 엄청 싸요, 지금도. 그래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면은 오늘도 경기 회복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오기 직전에 마지막쯤 드렸던 그 추천주들이죠. 뭐 롯데실성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오늘 그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보고 있고요. 조정 해지 형태로 잘 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공매도를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좀 잘 고르셔야 돼요. 작년 그 여름부터 강조 드렸던 거, 그게 이제 올 게 온 거죠, 그죠? 그동안에 준비가 좀 잘 되어 계셨다면은,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좀 시켜두셨다면은 이제는 그냥 준비해 두신 대로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만. 급등주 테마주 조심하시고, 기업 분석 그 위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들어가고, 시장 전체 시장 기조 조금 읽어주면서 등산 매매라든지 뭐 거북이 매매라든지 가지고 계신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레벨에 따라서 전략을 그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그죠? 그 아까 적어드렸던 그 밤에 적어드렸던 그 글 그대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괜찮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게 이제 중국의 완화 장치인데요. 한 30% 정도 비중, 수출 비중 가지고 있는 반도체 쪽이 살짝 걸리는데 지속적으로 관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업황 자체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공매 재개가 시장의 지금 이슈의 중심이니까요. 가급적으로는 그 중심점에서는 살짝 우회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형주 위주 투자는 잠깐 내려두시고요. 가급적이면 중소형주 위주로 실적 호전 산업이 예상되는 그 기업들 위주로 건드리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업황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철강 쪽은요. 철강 쪽 한번 볼까요? 철강 쪽은요. 제가 전달 드렸죠. 이거 언제였지? 한 이 정도였나? 이 정도에서
이게 조정이었거든요. 요 기간이 조정인데 조정간에도 잘 갔어요. 근데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조정 중에 잘 가는 산업들은요, 회복 국면에 들어갈수록 더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조정을 받던 다른 산업들이 다시 회복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반대로 빠지면서 이 둘 간격이 좀 키 맞추기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연 이틀간 이렇게 빼버렸죠. 분명히 이거 안 된다고도 전달 드렸고, 급등주에다가 온갖 하지 말아야 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죠? 종목 차트죠. 급등주임에다가 당일 급등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팔라고 계속 조언을 드리고 있었고, 그 흐름의 측면에서도 지금 이 산업은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도 전달드렸고, 현금화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도 했는데도 들어가셨다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제가 하지 말라는 걸 다 해버렸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엄청 말씀드렸는데도 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참아내십시오. 참아내시고 견디셔야죠. 뭐 어떡하시겠어요. 업황은 좋아요. 업황도 굉장히 좋고 기업 내용도 좋으니까요. 좀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고 뭐 이제 와서 여기서 또 팔면요, 있잖아요. 여기서 팔잖아요. 그럼 또 반등 줍니다. 그거만 진짜 웃긴 상황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금 진입 타이밍을 좀 되게 불리한 입장에서 들어갔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요약을 하시고 좀 지켜보시죠. 수급 한번 보면요. 동국제강. 오늘 외국인이 희한하게 많이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기관들이 다 차익 실현을 냈고요. 그리고 공매는 뭐 괜찮은 수준이고요. 좀 지켜보시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모든 철강들이 마찬가지예요. 철강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그런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데, 철강은 업황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저점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볼 만한 산업인데, 이런 거는 단기 급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제 보유주라서 말씀드리는데, 너무 심해가지고 좀 부담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담되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이거 다 그나마 좀 만만한 게 대한제강인데, 공매 없고요. 그리고 수급 한번 보면은 개인들 사고 있고, 여기서 지금 연기금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만 조금 잠잠해지면은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 2만원 미치면은 뭐 크게 부담되는 자리도 아니고, 조금만 더 한두 차례 정도만 더 밀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보고요. 지금도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대한제강 같은 경우는요. 자, 철강 쪽은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너무 급등한 종목 말고요. 그나마 저평가 위주로 잡아두시고요.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3분기 이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매수 텀도 좀 길게 잡으세요. 한 30% 정도 1차 들어가시고, 그리고 쭉 지켜보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트를 뚫어버린다 그러면 그냥 30%만 가져가지 하시면 되고, 만약에 들어갔는데 지지부진하다 하면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수량을 다 채워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하면은 이렇게 매수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100% 물량 맞추신 다음에 그냥 길게 들고 가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양방향 가능성 다 잡으셨죠, 그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완벽합니다. 지금 가격 싸요,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철강 봐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하나만 더 볼게요. 포스코는 힘이 세네요. 이게 지금 업황이 실적이 엄청나다고 소문이 많은데요. 이것도 제가 28만원 선에서 한번 전달해드렸었는데 잘 가네요. 잘 가서 이거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너무 단기 급등해버려서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쪽도 한번 봐드릴게요. 건설 쪽도 차트는 다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딱히 볼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자리라면 이것도 비슷합니다. 한두 번 정도만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자리 정도? 한두 번 정도만 조금만 더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기간 수급이 진짜 좋네요. 업황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요. 이거 많이 안 밀릴 수도 있겠는데. 건설은 만약에 보유자분이시라면 무조건 홀딩 하셔야 되고, 신규 진입자라고 하시면요, 요건 조금 더 잘게 쪼갤게요. 들어간다 그러면 한 20% 정도 비중으로 들어가시고,
뒤로 한 3, 4번 정도 추가 매수하겠다. 지금 평단보다 낮은 자리가 3, 4번 정도는 더 주겠지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보셔야 됩니다. 연말 이상입니다. 한 2년 보셔도 돼요. 건설 쪽은요. 좀 중장기 투자하셔도 되는 업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 보고요. 자, 시멘트라든지 뭐 업황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뭐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던 산업이라서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서 보세요. 이제는 누가 더 저가에 잘 잡느냐 그 싸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얘기는 더 드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식음료라든지 뭐 호텔, 여행, 레저, 그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전부 다 고려 대상이긴 한데 제가 그 딱 괜찮습니다라고 했던 시점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죠? 지금에 와서 이제 와서 잡으면 또 그 끝자락 잡을 수 있거든요. 좀 더 지켜보시면서요. 저가 매수하셔야 돼요. 저가 매수. 지금 조정을 해지해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찬스를 다시 잡아야 되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뒤로 갈수록 좋아질 건 맞아요. 근데 좀 저가 매수. 왜냐면 이번 조정 때 조정을 안 타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자, 요건데요. 요쪽 해운 쪽인데 제가 이게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지금 해운 쪽이 고민이 굉장히 가장 많은 산업인데 오늘 의외로 공매가 별로 안 잡혔어요. 저는 이거 엄청 세게 맞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안 맞았거든요. 지금 그만큼 이게 그 공매냐 업황이냐의 싸움이라고 보는데 지금 업황이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운 쪽이 생각보다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상하이 운임지수도 마찬가지고 발틱 운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큰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초호황 국면이라는 거거든요. 2010년 당시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이번이 분위기 자체로는. 그래서 BDI 쪽이 약간 그 변동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발틱 운임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 운임지수가 지금 상단에 계속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볼 때는 이게 쉽게 이렇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긴 했었는데 지금 이런 환경이라고 하면요, 적어도 2분기까지는 순탄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서 주요 선사들 가격을 보면요, 4월에 대체적으로 30% 정도 컨센 상향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업황을 더한다면 업사이드가 좀 더 전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1위 선사가 그 머스크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요번에 기대 가이던스를 한 50% 이상을 받았어요. 57%인가를 받았거든요. 요걸 기점으로 했을 때 국내 HMM이라든지 그 다음에 페노션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아마 차트 비슷하게 잡혀있을 텐데 상승 국면이 좀 더 남아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좀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번에 업황 공부를 조금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단기 그래도 상승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숨고르기. 그리고 두 번째가 공매거든요. 공매인데 공매가 지금 당장에는 그 우려했던 만큼 크게 안 잡히고 있어요. 제가 HMM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생각보다 안 잡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당분간 며칠 정도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 들어왔어요. 공매가 그 페노션도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공매 세력들이 공매를 치기에도 업황이 너무 좋아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했던 지점이 오늘이었는데 오늘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하게 넘겨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공매로 빠졌다기보다는요, 그냥 조정으로 빠진 거예요. 조정 기간 중에도 이거 그 하락도 안 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건설 쪽, 건자재, 철강 쪽이랑 같이 빠졌다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그 업황이다라고 보는데 저점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쪽 HMM 그리고 페노션 둘 다 관심 포트에 넣어두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번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요거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요, 대형 벌크 쪽 그 신조선가라든지
컨테이너 그 전선형 신저성가를 보셔야 됐는데 둘 다 괜찮아요. 그 여기에다가 중고성가까지 지금 10% 넘게 상승 국면을 꾸준히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요, 이거 예전 조선 그 호황, 완전 초호황 들어가기 그 딱 초기 국면의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반적으로요, 상단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증시 상단이, 주가 상단이 좀 크게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국면에서는 그 신조선가 상승을 막을 만한 명분이 좀 되게 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살펴보면은 공매가 한 7% 정도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주가도 크게 못 밀었죠, 그죠? 보면은 지금 15만원대에서 행보 주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는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14만원대였나? 요때 한번 조선 산업 설명 한번 글 적어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요 조선 쪽은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업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요렇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미포조선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윗골을 크게 내긴 했거든요.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 긴 기간이 좀 던지긴 했네요. 연기금이 좀 들어왔고 투신이 좀 세게 최근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강하게 뺐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을 지켜보면요, 외국인이 좀 추세적으로 들어와주면 이거 좀 세게 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관심 포트에 넣어 두시고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공략을 해보는 쪽으로 잡아보세요. 조선 쪽은 갈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게 생각보다 호황이 좀 길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고, 투자 기간도 한 1, 2년 잡으셔도 되거든요. 이 정도로 상황이라면. 그래서 두어 번 정도 크게 퀀텀 점프가 한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숨고르기 양상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만하게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태워두고 밀 때마다 추가 매수하면서 길게 데려가겠다, 뭐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워낙 업황 자체가 안 되는 기업을 가지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웬만하면 매수 의견은 잘 안 드리거든요. 그냥 업황이 좋습니다 정도로 투톤 정도 낮춰서 보통 드리거든요. 진짜 최악일 때도 그냥 저라면 안 사겠습니다 하면서 좀 점잖게 가급적 표현을 드리는데, 굳이 들고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 기업들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제 기준에서 너무 많으셔가지고 조금 더 오늘은 세게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OLED 쪽은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쉽게 꺾일 업황 자체도 아니고 좀 길게 보셔도 괜찮을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같이 살펴봐 드릴게요. 잠깐 업황 잠깐 살펴드리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C DRAM 판가가 지금 20% 이상 상승을 줬다라고 나왔어요. 4월 들어서거든요. DRAM 공급 부족으로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뻔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놀라울 건 없어요. 언론에 그렇게 뭐 휩쓸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 정도 예상을 못하면 안 되죠, 그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맞지만 서프라이즈가 아닌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쇼티지가 나면요, 기본적으로 OEM들이 가격 협상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고정가 자체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상단에 계속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공급 부족 자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갭을 줄여 가거든요. 왜냐하면 더 공급량을 늘릴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죠? 생산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뭐 그 쇼티지가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4월에 그 디램 판가 자체로 상승 여력을 크게 키울 수 있다, 단기적으로 크게 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라고 보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아니고요.
선반영 됐다. 많이 들어보셨죠? 선반영. 저는 선반영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1, 2분기까지는요, 뭐 크게 볼 건 없고, 한 3분기 정도의 같은 업황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지금 국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5% 내외 정도 판가 상승으로 인한 안정적 그 성장세는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계산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서 서버 디램 쪽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환경인데요. 상승폭이 PC 디램보다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업황으로 보고 있고, 낸드 쪽은 제가 연초부터 전해드렸지만 4분기에 붙어갈수록 더 강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는 조금 상대적으로 더디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이미 4월 그 SLC 판가가 한 5% 이상 상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용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MLC 캐파 부족으로 인한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더해질 것이다.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뭐 한 3, 4분기쯤에 정점을 찍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말로 붙어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또 뭐 주요 그 반도체 기업들은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가지고 다 아시죠? 더 말씀드릴 것도 없는데 별로 안 빠졌어요. 그죠? 의외로 많이 좀 빠져줬어야 되는데, 보유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좀 조정을 6% 가까이 줬으면 좀 시원하게 빼줄 만도 한데, 안 빠졌다는 거는요, 그만큼 업황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잠깐만요, 2번의 상승점 요 정도 지점 정도는 줘야 감사합니다 할 정도인데 여기 안 줬어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월덱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고, 기간 수급으로 계속 막아버렸네요. 연기금 투신이 계속 잡아줬네요. 요거는 좀 애매하네요. OLED 쪽으로 보면 덕산네오록스도 생각보다는 안 뺐어요. 이게 고점 대비해서 저는 4만원 초반으로 붙어주면은 정말 뭐라도 팔아서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안 빠지네요. 그죠? 42,000원 정도가 바닥이라고 봐요. 단기 바닥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차트로 잘라서 봐야 되거든요. 덕산네오록스는 여기 자르고 여기 다른 차트, 다른 기업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만 잘라서 보시면 되는데 요 42,000원에 자꾸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42,000원 정도 선에서 강하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입장을 가집니다. 덕산네오록스도 길게 보세요. 엄청 길게.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테스가 조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쉬워요. 여러분, 빠질 거면 한 이 정도는 줬어야 되는데 3만원 초반 정도는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죠. 그죠? 그나마 좀 많이 빠졌다고 보는데, 이쪽은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난 흐름을 한번 보셔야죠. 그죠? 그렇게 빠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점이고요. 이 정도면 저평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지금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어떻게 잡혔는지. 됐어. 개인이 많이 샀네.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오늘.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위주라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수급이고요. 투신이 좀 최근에 팔고 있는데 이거 환매일 거고, 연기금 들어오네요. 역시 연기금 사모펀드 들어왔고요. 이거는 거의 바닥을 다졌다고 보여지는 수급이네요.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완전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크게 부담되는 주가 수준 아니고 먹을만하다, 들어갈만하다라고 보여지는 입장이고요. 테크잉을 의외로 많이 뺐네요. 테크잉이 업황이 좋은데. 그래서 테크잉 같은 경우는 24,000원인데 이거 예전에 추천주도 많이 드렸던 기업인데 23,000원, 22,000원 요 정도 붙어주면은 완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큰 편인데, 지금 그 수급을 보면은 이것도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약간 정돈이 안 된 모습인데, 정돈되기 시작하면은 금방 이것도 회복을 가져갈 만한 그런 그 업황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가 어떤가요? 한미반도체는 이건 그렇게 크게 빼지도 못했네요. 그 상승분에 비하면 업황이 제일 좋거든요. 지금 반도체 가운데서는요, 지금 오스틴 공장이 직접 수혜주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너무 좋아서 크게 뺄 수도 없는 환경일 것이라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차익 실현을 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급이 좀 좋지 않은데, 지금 보면은 오늘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보험도 투신도 연기금도 사모펀드도 모두 다
이건 관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냥 관망 정도로 마감을 했고, 외국인이 보면은 오늘도 좀 팔긴 팔았는데, 갈수록 점점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쪽도 한미 반도체도 뭐 그렇게 크게 더 빠질 그런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네요. 이것도 3만원 밑으로 빼준다 그러면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요 47,000원 한 요정도 빼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한 47,000원이면요 부담 전혀 안 되는 주가 수준이고요. 보면은 최근 외국인이 오히려 조정 기간 가운데서 샀네요. 이 기업은 기관 같은 경우는 투신이 환매를 좀 내고 있고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아서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괜찮다고 보네요. 이거는 외국인이 산 거는 좀 특이하네요. 특이한 케이스고 그만큼 업황이 좋아요. 이거 갈수록 세게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가격도 부담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죠? QNC도 보면은 별로 안 뺐네요. 빼봤자 한 10% 정도밖에 안 뺐는데 좀 더 빼줘야 됩니다. 한 요 정도 24,000원까지 25,000원 정도 수준까지 빼준다면 아주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더 빼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업황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이 집도 보면은 외국인이 조정 기간 가운데서 잡았고요. 기간만 물량을 좀 뺏겼네요. 외국인한테 지금 그런 모습인데요. 괜찮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나쁘지 않네요. 딱 봐도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업황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증설 이슈도 있고요. 보면은 이 정도 지점으로 같이 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점을 여기 차트 끊어서 봐야 되거든요. 이것도 작년과 올해 다른 기업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4만원 초반에 바닥이 딱 잡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 저점을 더 높였네요. 증설 이슈 이후로 45,000원까지 높인 것 같은데 45,000원 정도를 단기 바닥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시고 45,000원 주면 추매하고 난 그거 못 주면 난 추매 못하고 가는 운명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 수준도 전혀 부담되는 주가 수준도 아니고요. 보면은 PI 첨단 소재도 똑같아요. 외국인 요놈들 참 진짜 영악하네요. 조정 가운데서도 수량을 채웠네요. 그래서 보면은 개인 물량을 넘겨받았고요. 좋습니다. 뭐 크게 부담되는 수급도 아니고 이거 수급 좀만 돌아서면 금방 회복하겠네요. 이거는 딱 보이네요. 어떻게 될지가 대충 보이는 상황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기업이 있죠? 여러분 걱정하시는 거 좀 봐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같은 데서는 별로 진짜 걱정되는 게 없어가지고 걱정되는 수준의 APTC 너무 안 뺐네요. 조정 가운데서 그죠? 그만큼 이것도 업황이 너무 좋은데 너무 안 뺐어요. 안 빼도 너무 안 뺐네요. 이 정도면 뭐 26,000원이면은 부담이 하나도 안 되는 수준이고 보면은 외국인이 또 잡았네요. 조정 가운데서 똑똑하네요. 외국인이 매매를 참 잘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업황에 견져서 보면은 부담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아쉽네요. 더 안 빼줘서 대충 이제 다 보셨죠? 뻔한 기업들 맨날 하던 거 했으니까요. 다들 내용도 비슷하고 차트도 비스무리할 거예요. 뭐 한 고점 대비해가지고 10에서 20% 사이로 빼줬을 텐데 요 20%에 더 가까울수록 더 많이 빼줬을수록 더 좋은 기업입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이제 그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슬아슬 하거든요. 수급도 대충 지켜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탄력을 보일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물량을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제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전체적으로 이제 산업이랑 업황이랑 기업 내용들 대충 해서 다 설명드렸죠. 추천주 같은 경우는 제 그 거북이 투자법, 네이버 거북이 투자법 카페 들어오셔가지고 작성자 이작가로 검색하시면요. 추천주, 최근 추천주들, 그 다음 매수 단가라든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요거는 오늘 내용은 죄송합니다. 오늘 내용은 저 정리글 써주시는 회원분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좀 많이 써주셔가지고 많이들 보실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네, 그 육아라든지 뭐 각종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바쁘시거나 피곤하셔가지고 영상을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라도 못 볼 것 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남들 거 못 보잖아요. 그죠? 제 거 확인도 요새는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그래야만 제가 질문도 조금이라도 덜 받고 저도 좀 덜 힘들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제가 수험생도 아니고 졸았어요. 오늘 한 6시간 정도 졸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잡으셔가지고 그 5월에도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호흡을 기존보다는 조금만 길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원하는 시점에 바로 시세를 이렇게 주지 못하더라도 좀 더 길게 봐주시라는 거거든요. 공매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대부분 탄력이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내가 한 3일 정도를 잡고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요, 한 7일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그 기간 설정을 뒤로 잡아주시고, 주 단위로 끊어서 드시던 분들은 한 월 단위 정도, 요 정도로 이제 조금씩 여유를 두고 보셔야 된다는 점 하나 전달 드리고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매수를 반드시 분할해야 되겠죠. 그죠? 분할입니다. 분할. 반드시. 이제는 분할 매매 습관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정말 시장과 반대로만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떨고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팔면요, 다시 상승을 주고, 그래서 이거 가는 거야 해서 다시 들어가면 또 다시 하락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에라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기본기 싸움이에요. 기본기 싸움 이제부터는. 그래서 근데 이미 저한테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괴롭힘을 지금 다 당하신 분들이죠. 그죠? 청취하시는 분들 저한테 엄청 괴롭힘 당하셨잖아요. 뭐 파란불에만 사세요, 분할 매수하세요, 급등주 하지 마세요, 테마주 하지 마세요, 등산 매매로 수량 조절하면서 가세요, 시장 읽는 거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목 함부로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스크리닝 좀 하셔야 됩니다, 등등등 엄청 많죠. 그죠? 기존에 그렇게 훈련하셨던 것들요, 이제 하나 둘씩 만개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돌아보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바뀌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딱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올 거라고. 그죠? 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기본 체력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과신하지는 않으실 때, 적어도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은요, 그 냉정하게 보면 주린이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4월 조정이 얼마나 잡기 힘든 장이었는데요. 그 타이밍에 현금 만두신 분들은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스스로 머리 쓰담쓰담 진짜 100번 해주셔도 돼요. 거기에다가 어제 오늘 그 파란불의 저점 매수까지 실행하신 분들은요,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완벽하게 잘하신 거예요. 제가 기분 좋은 그 말 한마디 해드릴까요? 지난주 그 매니저들 있죠.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좀 한다는 프로들이 있죠. 해물 포지션 제때 청산 못해가지고 엄청 물려있어요. 지금 엄청 물려있대요. 그래서 10년, 20년 한 그분들보다도 이번 국면만큼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세요, 여러분.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요. 결국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뻔한 로직으로 가거든요. 다만 이제 그 텀이 길었다 짧았다 할 뿐인데요,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간 안에만 정신적으로든 뭐 경제적으로든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장보다 아주 크게 뒤처지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최대한 한번 끝자락이라도 잡고 한번 잘 딸려가 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요, 어느 시점에는요, 요 시장보다 진짜 한 발짝 반 발짝만이라도 딱 앞서가는 그 한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 한 번만 오면 요때 큰 돈 버는 거죠, 뭐. 그죠? 그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뭐 크게 물려 계신 분들도 그러시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보면은 뭐 하나 사면은 그냥 띄워주는 장이었잖아요. 꼽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았어요. 다 좋았고, 뭐 거의 사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이 상승폭이 제일 클까, 누가 제일 잘 갈까, 뭐 요런 약간 그런 뽑기 고민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냥 수익률 게임, 그죠? 말 그대로. 그때 그냥 완전 혼자 이 게임에 빠져있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그 종목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같이 공유 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네요.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공매를 딱 시작하니까 이제 와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요. 물론 언제지? 3월 19일이죠. 3월 19일. 요때, 지옥은 있었어요. 저도. 남들보다 저점을 좀 3월 초였나, 좀 빨리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1, 2주 정도는 진짜 완전 제대로 된 지옥 구경을 이때 했었는데,
그때도 뭐 그렇게 크게 그 속된 말로 막 쫄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3월 19일 저점 최저점을 딱 잡아냅니까?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그 제일 좋은 거는 패턴은 조정 끝물 좀 직전에 잡아두고 그 뭐라 그러지 끝자락은요 그냥 시간으로 견뎌주는 게 나아요. 이거 완전 저점 잡으려다 보면요 꼭 놓쳐요. 그래서 요 딱 저점 잡고 기다려야지 하고 현금 가지고 계시면요 꼭 그 앞에서 팡 하고 튀어버립니다. 이거 제가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적당하다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가능하니까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석 틀 안에서만 그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시장이 뭐 어떻게 가든 말든 그거를 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기존에 세워놨던 그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고 사실은 이거 자체가 먼저 가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가지고 여기서 잡아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죠. 뭐 시장이 이렇게 그 다음 흐름을 따라와 줄 때까지. 이게 뭐 반발짝 앞서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됐고, 올해를 좀 되짚어 보면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 데브 시스터즈라든지 동국제강 같은 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좀 시세를 좀 크게 줘가지고 덕분에 아마도 연말까지 마이너스 계좌로 그 마감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좀만 제가 좀 일찍 공유 드렸으면은 같이 좀 크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네요. 근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산업 그때 추천주에 드렸었는데 이거 그때 안 사셔가지고 그죠? 제가 소심해서 그래요. 제가 좀 강력하게 사세요 해버려야 되는데 소심해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눈치 잘 채셔가지고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한번 종목을 잘 잡아보죠. 한 200% 이상씩 대시세를 좀 자주 주면 좋겠지만, 제 성향상, 그리고 기본 그 컨센도 좋아야 되고, 업황도 타줘야 되고, 대내적인 변수 하나도 없어줘야 되고, 좀 예민한 투자를 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일찍 분석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검토 과정이 좀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부 같은 경우가 딱 그랬죠. 검토만 뭐 거의 한 달을 넘게 했으니까 들어가 놓고 그 기간 동안에 너무 널뛰기를 해가지고 따로 전달은 못 드렸고 그냥 소심하게 데브 시스터즈로 종목 검색해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그냥 개인분들한테만 제가 따로 댓글을 다 남겨드렸거든요. 그때 8만원이었나? 뭐 이때였는데 더 보셔야 된다고 그 정도로만 했었던 그런 기업이라서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요. 동국 같은 경우는 연초에 분석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공유한 시점 보니까 한두 달을 또 검토를 했던데 늘 그게 딜레마예요. 제가 좀 쫄보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 조금 더 일찍 그 공유할 수 있었는데 검토 과정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야 산업 설명 드리고 막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게 항상 아쉬움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근래 흐름을 보니까요. 공유를 딱 하고 나서 팡 하고 바로 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 그 기회비용의 입장에선 좋은 게 맞지만요. 그만큼 우리가 늦은 거예요. 이거 원래 이상적인 종목 타이밍은요, 종목 들어가고 나서 한 달에서 3달 정도는 횡보를 주는 게 나아요. 만약에 가령 지금 요거 APTC를 예로 들면요, 종목 공유가 제대로 들어갔다 하면은 요 정도 시점에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요 정도. 요 기존 흐름보다 갭을 좀 띄워놓은 요 상태 정도. 요때쯤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등산 매매 태울 수 있는 차트를 줬잖아요. 요 지점마다 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수량 채울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3달 정도는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수량 쫙 채웠을 거잖아요. 그죠? 행보가 길죠. 이게 좋은 차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저점을 완전 다른 차트를 만들죠. 그죠? 저점 주지도 않고 이렇게 가버리죠. 요런 게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 요런 게. 그럼 요때도 또 등산 매매로 접근하면은 완전 제대로 할 수 있죠. 단기 급등했을 땐 제가 절반은 팔고 보자고 했죠. 그죠? 절 팔고 다시 요 시점보다만 적게 주로 다시 줬을 때마다 수량을 다시 채우고 또 급등했을 때 좀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우기에 가장 이상적인 그런 차트죠. 원래 이런 방식이 되어야 이 종목을 가지고 사골의 국물까지 다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그 남는 수량은 장기 보유까지 할 수 있고요. 그게 완벽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3달 정도 행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산업 자체를 남들보다 3개월 이상 앞서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러려면 또 이 분석 기간 동안 따로 필요로 하니까는 최소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산업을
선침해하려면 최소한 남들보다 6개월 이상, 반년 이상 빨라야 된다는 계산인데 이거 진짜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작년에 반도체 정도 말고는 저도 이 정도로 잡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정작 이렇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요 기간을 과연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만 행보하더라도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엄청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멘탈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제가 덩달아서 못 견뎌버려요. 그냥 제가 막 좀 무너지거든요. 좀 멘탈이 진짜 약해서. 그래서 늘 공유하는 입장에서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참 고민이 많고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라도 만약에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어떤 뭐 투자를 했는데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막 설명을 하긴 하는데 절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괜찮다라는 말만 듣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람만큼이나 괜찮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부담되고 떨리고 힘든 거는 당연한 일이 맞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입장이라면 좀 단단해야 되는데 제가 참 약하네요, 여러분. 그래서 늘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해야 되겠다. 시장 흐름이 지금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너무 뭔가를 사소로운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가져가기에는 제가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그냥 제가 고수해오던 방식 그대로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냥 그 길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저를 통해 가지고 뽑아 가실 것만, 그러니까 이점으로 챙겨 가실 수 있는 것만 잘 챙겨 가셔 가지고 꼭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은 새벽 시간인데요. 잘 주무시고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 가지고 배우셨어야 하는 건요. 파란불 견뎌내기였습니다. 기다리는 거. 초보분들이 마이너스에서 지금 멘탈 굉장히 힘드실 텐데 그거 기다리는 거 하나만 하셨어도 이번 조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많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자 내일도 잘 대응하시고요. 마이너스에 익숙해지시고요. 언젠가 다 지나갑니다. 거의 끝물로 가고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